안녕하세요. JB 아키텍츠입니다. 이번 영상은 철골 외벽 작성 파트 1입니다. 외벽의 구성 요소는 외벽 마감재와 창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철골조의 외벽재로 흔히 사용하는 우레탄 패널입니다. 우레탄 패널을 모델 표면 패턴을 만들어 외벽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으로 먼저 커튼월 유형 작성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기존 패밀리 영상에서 작성했던 창호 패밀리를 로딩해 작성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영상으로는 우레탄 판넬 내부 거스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럼 모델 유형 표면 패턴을 이용한 우레탄 판넬 작성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레탄 패널은 모델 유형의 표면 패턴을 작성하여 우레탄 패널을 완성합니다. 모델 패턴은 절대 스케일로 폭 600이며 위치도 조정 가능합니다. 두 번째 커튼월 작성은 기본 커튼월 유형을 복제 후 커튼월에 상하좌우 경계부 멀리언을 지정하고, 내부 멀리언 작성은 커튼월 그리드를 스케치하고 조정 후 최종 멀리언 유형을 지정하여 커튼월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기존 영상에서 작성했던 창호 패밀리를 프로젝트에 로딩해 설치 조정하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마지막 우레탄 패널의 내부 거스 설치는 다음 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모델링 순서상 거스 제작을 하기에 앞서 판넬과 창호 설치 후 작성하는 것이 먼저임을 사전 알려드리고 양해 바랍니다. 외벽과 창호의 위치에 따라 거스의 위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확인 바라며 본 영상에서는 외벽 패턴과 창호 설치하는 영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우레탄 판넬의 패턴 작성입니다. 작성한 판넬을 선택하고 특성창에서 유형 편집을 합니다. 특성창이 열리면 편집을 클릭하고 재료 편집을 합니다. 표면 패턴을 클릭해 패턴을 변경합니다. 패턴 유형은 모델을 체크합니다. 폭이 600인 수평 우레탄 패턴입니다. 수평 150 패턴을 변경해 수평 600 우레탄 패널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제를 클릭하고 패턴 이름을 변경, 선 간격을 600으로 변경합니다. 패턴 유형을 복제하고 편집하였습니다. 패턴의 색상은 검은색으로 지정합니다. 우레탄 패널 재질의 패턴 지정이 완료되었으니 확인을 클릭해 재질 저장을 합니다. 변경한 패턴을 확인합니다. 외벽의 폭 600 간격의 수평 패턴이 지정된 것을 확인합니다. 메스 가시성이 켜져 있어서 패턴 구분이 어렵습니다. 메스 가시성을 끄고 패턴을 확인하겠습니다. 외벽 작성을 위해 메스 작업템 내 메스 양식 및 바닥 표시 선택을 뷰 설정별 메스 표시로 변경하여 메스 양식 가시성을 끕니다. 외벽 패턴이 잘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붕벽 패턴 재질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지붕벽을 선택, 유형 편집을 클릭해 재질 변경을 합니다. 표면 패턴 편집을 클릭하고 모델 패턴 유형 선택, 수평 600 패턴 지정, 녹색으로 지정합니다. 지붕벽 표면 패턴이 지정되면 모양 탭을 클릭해 벽 재질과 구분되도록 재질 정보 및 색상을 변경합니다. 재질 복제를 하고 정보 이름을 변경하고 색상은 회색 계열로 지정해 외벽 재질과 구분합니다. 모델 재질 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지붕벽 재질을 확인합니다. 확대를 해보면 지붕 모델과 겹쳐져서 외벽 패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겹치는 지붕을 조정합니다. 지붕 모델 위아래를 각각 선택, 핸들러를 조정해 지붕벽과 겹치는 지붕 끝을 조정합니다. 나머지 지붕 조정도 같은 방식으로 조정해 완료합니다. 다음은 모델 패턴 위치 조정입니다. 인면 뷰창을 열고 판넬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CAD 도면과 모델 패턴선이 다르게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렬 툴을 이용해 모델선을 CAD 인면 수평 판넬선에 맞춰서 정렬합니다.
2층 수평 600 판넬선도 정렬하고 다른 면 판넬선도 정렬합니다. 됐습니다. 가져온 인면 캐드선은 숨기기하고 수평 600 판넬선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캐드 도면을 열어서 작성할 배치도와 인면도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평면도와 인면도를 확인합니다. 먼저 1층 평면도를 확인합니다. 외벽이 완성되었으니 창호도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평면도와 인면도를 확인하면서 작성할 창호를 확인합니다. 인면도를 확인합니다. 북측 면도의 창호를 확인합니다. 커튼월과 일반 창호가 있습니다. 다음은 2층 평면도, 지붕 평면도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남측 면도를 확인합니다. 커튼월과 창호가 있는 인면이며 테라스가 있습니다. 측면도를 확인해보면 커튼월로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측 면도 또한 커튼월이 있고 일반 창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캐드 도면 리뷰는 끝났습니다. 이제 외벽에 창호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 내 캐드 링크를 클릭해 참고할 인면, 캐드 도면을 삽입합니다. 캐드 링크되어 삽입된 배치도를 확인합니다. 북측 인면도부터 외벽 창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평면뷰 창을 열어서 외벽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외벽 창호 설치하기 전에 참고할 캐드 인면도를 삽입합니다. 캐드 링크는 링크만 되고 실제 삽입되지 않습니다. 캐드 가져오기와 구분됩니다. 창호 작성은 커튼월 작성부터 합니다. 복도 측 창호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W8 외벽을 선택하고 특성창에서 커튼월 유형을 변경합니다. 기존 우레탄 패널 유형을 클릭하여 롤다운해서 벽 유형 중 커튼월을 지정 변경합니다. 커튼월 유형을 선택하고 완성된 커튼월을 확인합니다. 3D 뷰창을 열어서 확인합니다. 뷰를 돌려서 커튼월을 확인해보면 유리만으로 구성된 커튼월이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측면부 벽도 선택해 커튼월 유형으로 변경하고 확인합니다. 이제 완성된 커튼월을 선택하고 유형 편집해서 복제 변경합니다. 기존 커튼월 유형을 복제하고 새로운 유형 CAW-1로 유형 변경을 합니다. 기존 유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외벽 우레탄을 편집합니다. 기존 외벽은 잘라내기하고 커튼월을 설치합니다. 평면도에서 설치할 커튼월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 커튼월-1은 1층에서 2층 구간에 통창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건축탭 내에 건축벽을 선택하고 특성창에서 커튼월 유형을 지정 설치합니다. 커튼월 작성은 평면도에서 설치할 커튼월의 시작과 끝을 클릭해 지정합니다. 다음은 커튼월 위치를 변경합니다. 커튼월의 위치를 외벽 끝으로부터 75mm 떨어진 위치로 이동합니다. 커튼월과 외벽이 겹침으로 외벽 조정을 합니다. 외벽을 선택하고 프로파일 편집을 클릭해 작성한 커튼월 부분을 제외한 벽으로 편집을 합니다. 프로파일 편집을 완료 확인을 클릭하면 알림창이 뜹니다. 잠시 메스를 이용한 외벽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메스를 활용한 외벽 작성입니다. 메스면의 메스 작업 탭 내에 벽을 클릭 후 메스벽을 선택하는 곳에 외벽이 작성됩니다. 메스면에 설치된 벽은 메스면에 구속이 됩니다. 건축벽과 같은 방식으로 재질 지정 후 벽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재질 지정 후 외벽을 설치할 메스면을 선택하여 외벽을 설치합니다. 설치한 외벽면은 외벽의 프로파일 변경 시 구속 조건을 제거해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구속 조건 제거를 클릭하고 외벽 편집을 마칩니다. 외벽은 메스를 첨조한 벽을 생성했기 때문에 알림창이 뜹니다. 1층 평면뷰 창에서 외벽의 위치를 조정해 커튼월과 겹치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 커튼월을 선택하고 외벽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3D 뷰창을 열어서 확인하는 것이 더 확실한 듯 합니다. 다음은 2층부 겹치는 우레탄 패널을 선택, 프로파일 편집을 합니다. 프로파일 편집 시 구속조건 제거 창이 열리는 이유는 메스면에서 외벽 설치를 했기 때문에 메스면에 구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커튼월을 선택해 높이 조정을 합니다. 커튼월을 선택하고 특성창에 구속조건 그룹 내 상단 레벨을 지붕으로 지정, 그리고 간격 띄우기는 -1000으로 합니다. 됐습니다. 이제 커튼월 세부 편집을 시작합니다. 먼저 커튼월 상하좌우 멀리언을 지정해 커튼월의 경계 구분을 하여 존재, 구분이 되도록 합니다. 커튼월 기본 유리는 통유리이기 때문에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유형 편집을 클릭하고 수직, 수평 멀리언의 경계 1, 2 유형부터 지정합니다. 수직 멀리언의 경계 1, 2 유형은 직사각형 멀리언으로 지정합니다. 기본 유형을 사용하고 추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평 멀리언의 경계 1, 2 유형을 직사각형 멀리언으로 지정합니다. 커튼월의 수평 수직 테두리 경계면에 직사각형 멀리언으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튼월의 상하좌우 경계에 직사각형 멀리언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커튼월 그리드 작성입니다. 북측면도 창을 열어서 멀리언 그리드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커튼월 내부 멀리언 작성입니다. 북측면 캐드 도면을 삽입해서 커튼월 작성을 합니다. 캐드 삽입된 도면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현재 뷰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알림창입니다. 3D 뷰창을 열어서 캐드 링크 삽입한 캐드 도면을 확인합니다. 삽입한 인면 캐드는 프로젝트 기준점에 삽입되었습니다. 이제 캐드 도면을 선택하고 고정을 풀고 북측 인면도로 이동시킵니다. Y1열에서 북측면 그리드 Y3열로 삽입한 캐드 도면을 이동시킵니다. 캐드 도면을 선택한 상태에서 1층 평면뷰 창으로 이동 후 이동 툴을 클릭해 이동시킵니다. Y3열로 이동한 삽입한 캐드 도면은 다시 북측 외곽으로부터 300mm 떨어진 곳으로 캐드 도면을 이동합니다. 3D 뷰창에서 캐드 도면을 확인합니다. 이제 커튼월 그리드 작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면도 뷰창을 열고 참조할 캐드 도면을 활용해 그리드 작성을 시작합니다. 건축대 내에 커튼월 그리드를 클릭하고 커튼월 그리드 작성을 시작합니다. 먼저 수직 그리드부터 작성을 시작합니다. 상부 경계부에 커서를 가까이 대면 수직 그리드가 프리뷰로 나타나고 클릭을 하면 그리드가 작성됩니다. 다음 두 번째 그리드를 작성합니다. 대략적으로 작성합니다. 커튼월 중심선이 없기 때문에 커튼월 끝선에 정렬 후 그리드 위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음은 수평 그리드를 작성합니다. 상부에서 하부로 순차적으로 그리드를 작성합니다. 그리드 제외는 모든 그리드를 작성한 후 수정합니다.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작성하고 수정하는 방법이 현명합니다. 필요한 요소를 다 캐드에서 모두 작성 삽입해서 작업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직관적인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리드 생성 후 선택해서 치수를 변경해 작업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방법도 번거롭습니다. 그리드가 그려지면 정렬 툴을 이용해 캐드 멀리언 끝부분에 정렬합니다. 상하좌우 구분 없이 빠르게 작업합니다. 정렬 툴을 이용해 멀리언의 끝부분으로 정렬 후 다시 그리드를 선택해 멀리언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그리드 작성을 마칩니다. 멀리언의 두께는 60입니다. 이제 멀리언의 그리드를 선택해 멀리언 끝에 있는 그리드를 선택해 30mm 이동시킵니다.
같은 방식으로 다른 그리드 위치를 멀리언 중심으로 그리드 위치를 이동시킵니다. 다른 그리드 위치를 멀리언 중심에 이동합니다. 수평 그리드의 위치는 다 이동했습니다. 다음은 수직의 위치를 이동합니다. 3D 뷰 창을 열어서 완성된 그리드를 확인합니다. 이제 불필요한 멀리언 그리드를 삭제합니다. 먼저 멀리언 그리드를 선택하면 수정 탭에 세그먼트 추가, 제거 아이콘을 클릭해 제거합니다. 제거할 그리드를 선택하면 그리드가 삭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드 세그먼트 삭제를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측 그리드 세그먼트 삭제를 합니다.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층부 삭제할 그리드를 선택하고 세그먼트 그리드 제거를 클릭해 제거합니다. 그리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작성한 그리드의 멀리언 유형을 직사각형 멀리언으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튼월 선택, 유형 편집 수직 멀리언 유형을 직사각형 멀리언으로 지정하고 작성된 커튼월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수평 멀리언 유형을 직사각형 멀리언으로 지정하고 작성된 커튼월을 확인합니다. 그리드의 멀리언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뷰를 돌려서 완성된 커튼월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외벽 창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성한 창호 패밀리를 로딩합니다. 다음은 이전에 작성한 창 패밀리입니다. 7S2-1 창 패밀리 작성 영상을 확인 바랍니다. 패밀리가 로딩되면 3D 뷰 창을 열어서 창호가 들어갈 위치를 지정합니다. 창이 들어갈 위치를 대략적으로 클릭해 지정합니다. 창 설치가 끝나면 창 패밀리를 선택해 미서기 창 유형으로 변경합니다. 유형을 미서기 창으로 변경합니다. 미서기 창 유형 변경 후 확인을 클릭하고 변경된 미서기 창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정확한 위치로 이동 조정을 합니다. 창호의 위치 조정은 인면도 뷰 창에서 작업합니다. 미서기 창을 선택, 확인 후 정확한 위치 조정을 합니다. 미서기 창을 선택 후 특성창에서 구속 조건 그룹에서 레벨 값은 2층, 실 높이 값은 1000으로 변경해 위치 조정합니다. (3D) 뷰 창에서 미서기 창 위치를 확인합니다. 나머지 왼쪽 창호는 다중복사하여 2층부 창호 설치를 마칩니다. 다중복사 체크를 깜빡했습니다. 여러분은 다중복사를 체크하세요. 좌우 미세 조정은 정렬틀로 합니다. 이제 1층 프로젝트 창 패밀리를 로딩해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서기 창과 마찬가지로 패밀리를 로딩하고 3D 뷰 창에서 창을 대략적으로 배치 후 인면 뷰 창에서 정리합니다. 정확한 위치는 북측 인면도 뷰 창에서 조정을 합니다. 정렬 툴을 이용해 가로 위치를 조정합니다. 가로 위치 조정이 끝나면 프로젝트 창 패밀리를 선택해 특성 창에서 실의 높이 값도 850으로 조정합니다. 3D 뷰 창에서 완성된 창의 배치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창 벽면으로부터 위치 조정을 합니다. 창의 위치는 벽면으로부터 위치는 -100 정도 외벽 안으로 조정합니다. 2층부의 미서기 창도 위치 이동을 합니다. 창의 위치를 외벽면으로부터 -100 정도 외벽 안으로 조정합니다. 다음은 문 설치입니다.
이전 설치한 문 패밀리를 로딩합니다. 프로젝트 로딩 후 닫기를 클릭해 프로젝트에 로딩을 합니다. 3D 뷰창을 열어서 문 패밀리의 위치를 선택합니다. 대략적으로 패밀리 배치 후 세부 조정을 합니다. 문 패밀리를 선택하고 구속 조건에 1층 레벨, 실 높이를 조정합니다. 다음은 양계도어 패밀리를 프로젝트에 로딩 후 닫기를 합니다. 양계도어를 선택하고 벽면으로부터 위치를 수정합니다. 인면도 뷰창에서 로딩, 배치한 문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CAD 도면과 비교하여 문의 가로 위치를 조정합니다. 문의 높이가 다를 경우 패밀리를 선택해 높이를 2100으로 변경합니다. 북측면 창호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3D 뷰창에서 완성된 3D 뷰 인면을 확인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JB 아키텍트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